평양 한복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에 중마고우가 쓰러졌고 모두는 그저 연애 스캔들 때문이라 속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알게 된 건 결코 입 밖으로 내선 안 될 북한의 충격적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임신한 아내와 아픈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목숨건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이 세상을 뒤흔드는 핵폭탄급 파장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국영은행의 시스템 개발자였던 장민호라고 합니다. 북한의 불법 비자금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직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체제의 실체와 참혹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오후 2시 정각 평양시 중구역 공개 처형장에 3,000명이 모였어요.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선고문이 섬뜩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심장이 분당 150회 이상 뛰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웅성거림만 들릴 뿐이었어요. 반당반혁명 행위로 사형에 처한다. 목소리가 광장을 채웠어요.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철이었습니다. 유치원부터 함께한 중마고우였어요. 같은 반에서 자랐고 군대도 함께 갔습니다. 같은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국영은행 시스템 개발자로 나란히 입사했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우리였는데 윤철만 저기 있었어요. 간부 자녀와의 연애가 죄목이었습니다. 김정일 종합대학 출신 고위층 딸과 사귄다는 게 발각된 거였어요. 평소 모범적이던 윤철이 사랑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윤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철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체념도 분노도 아닌 허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철의 뒤통수에 총구를 겨눴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섬뜩한 정적이 흘렀어요. 탕! 총성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윤철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쓰러졌어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붉은 것이 바닥에 번져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잘했다. 외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만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윤철의 어머니가 뒤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는 절규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윤철의 마지막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꿨던 꿈들, 나눴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오늘은 윤철이지만 내일은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철의 시신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린 같은 길을 걸었는데 넌 총성 한 발에 지워졌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차게 불어왔어요. 이제 혼자 남겨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 거리가 다르게 보였어요. 선전 포스터들이 비웃는 것 같았고 감시 카메라들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윤철 처형 5일 후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철의 연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정일 종합대학 출신 고위층 딸이었죠.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5일 동안 울기만 했나 봅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 꼭 만나야 해요. 윤철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대동강변 외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5일 만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오빠, 윤철이가 정말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간부 자녀와의 연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밤 아버지와 고위 간부들이 우리 집에서 비밀 회의를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방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했어요. 윤철이 놈 때문에 골치 아팠다고요. 주변을 둘러본 후 그녀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한 간부가 대답했어요. 그놈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우리 비자금을 알고 있었다고요.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비자금이라니? 윤철이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요? 어떤 비자금이요? 핵무기 조달 자금, 남조선 침공 준비금. 수조 원 규모래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연애 스캔들로 포장해서 처리한 거다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철이 사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체제가 숨기려는 거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어요. 같이 일하는 장민호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다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답했어요. 그놈도 같은 시스템을 다루니까 위험하다. 조만간 처리해야 한다고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저도 표적이 된 거였어요. 윤철의 뒤를 따라갈 운명이었습니다. 오빠, 빨리 도망가세요. 아마 며칠 안에 움직일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미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도 낯선 차들이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반겨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다훈이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8살 아들이었죠.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임신한 아내와 심장병 있는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요.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는 그들이 감추려는 돈과 핵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비밀을 찾아내야 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연인의 고백을 들은 그날 밤 새벽 3시 15분, 은행 건물에 도착했어요. 야간 경비원 한 명만 1층 로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분당 160회 이상 뛰고 있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버실 카드키를 댔을 때 삐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서버들의 윙윙거리는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파란 불빛들이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며 제 얼굴을 비췄어요. 메인 서버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 틀렸어요. 세 번째에야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전체 시스템이 펼쳐졌어요. 일반 계좌를 지나 숨겨진 특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된 고위층 계좌들이었어요. 첫 번째 계좌를 열었습니다. 잔액이 수백억 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 개발비, 우라늄 구매비, 남침 작전비. 연인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이었어요. 이런 걸 윤철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 모든 정보를 복사해야 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목록, 거래 내역, 자금 흐름까지 전부 담기 시작했어요.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갑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정부 비밀 계좌에 비트코인 5,000개가 들어있었어요. 현재 시세로 5천억 원 상당이었죠. 이것도 USB에 복사했습니다. 지갑 개인키까지 모두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였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순찰이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USB 복사가 85%까지 진행됐어요. 발자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버실 문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냥 지나갔어요. 복사 완료. 화면에 녹색 메시지가 떴습니다. USB LED가 0.5초마다 깜빡이며 완료를 알렸어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북한 체제의 거대한 비밀이 이 작은 USB에 담긴 거였어요. 컴퓨터를 끄고 로그 기록을 삭제했어요.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버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파란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진실을 손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USB를 다시 만져봤어요. 이 작은 것이 윤철의 복수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비트코인 5,000개와 비자금 계좌 키가 모두 들어있었어요. 임신한 선영과 심장병 있는 다운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겼어요. 돈이자 증거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미래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했어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윤철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내가 세상에 알리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반드시 지켜내겠어.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선영과 다운이의 잠든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탈출 루트가 필요했습니다. USB와 비트코인이 있으니 가능할 거였어요. 가족을 살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30분 평양 대동강변 외진 카페에서 천웨이를 만났어요. 중국인 브로커는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분당 140회 이상 뛰고 있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카페 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민호 씨 맞나요? 천웨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의자를 당겨 앉았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급한 상황이시더군요. 탈출 루트는 준비됐습니다. 천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압록 강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태국 마이너스 한국 코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만 가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0개요. 10개라고요? 현재 시세로 10억 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제가 확보한 5,000개 중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죠. 가족 4명 전체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임신한 부인, 심장병 있는 아이까지 포함해서요. 특별관리가 필요한 케이스라서요. 천웨이는 제 가족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5,000개의 암호화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빼돌린 돈이었죠. 그중 10개를 내줘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되나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보이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천웨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당신 집 주변에 감시가 붙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천웨이가 일어서며 중국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어요.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주차장에도 낯선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들이었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맞아줬어요. 여보, 오늘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임신 8개월이 다 되어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다훈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왜 무서운 사람들이 자꾸 와? 심장병이 있는 8살 아이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천웨이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밤 10시 휴대폰으로 지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10개의 코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운명을 결정할 숫자들이었죠. 창밖을 보니 감시 차량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어요. 10억이라도. 가족은 살려야 한다. 결심이 완전히 섰습니다.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어요. 천웨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천웨이에게 비트코인 10개를 송금한 다음 날 밤 11시 30분 평양역 화물 적재장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화물열차 일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20개가 줄지어 서 있었죠. 제 심장이 분당 170회 이상 뛰고 있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천웨이가 컨테이너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쌀포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족 4명이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매우 비좁았죠. 선영이 배를 부여잡고 힘들어했어요. 임신 8개월이 다 되어가는 몸으로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다운이는 심장이 빨리 뛰며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검문이 있을 겁니다.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천웨이의 경고가 차갑게 들렸어요. 컨테이너 문이 닫히자 암흑이 덮쳤습니다. 숨막히는 어둠이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어요. 선영이 배를 움켜쥐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다운이는 심장병 때문에 숨이 가빠하고 있었어요. 3시간 후 갑자기 열차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검문이 시작된 거였죠. 신분증 확인합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부추 소리가 철컥철컥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들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5번째였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4번째 컨테이너 검사. 바로 옆이었어요. 제가 선영과 다운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운이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쌀포대를 하나씩 비추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운이의 얼굴에 손전등 불빛이 멈췄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병사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운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심장병으로 창백한 얼굴이 손전등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병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의 배에서 강한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뱃속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사가 다운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갑자기 병사가 손전등을 거두며 외쳤어요. 다운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 거였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생명의 리듬처럼 들렸어요. 제가 다운이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아이가 제 품에서 작게 웃었어요. 선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산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압록강이 남아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뱃속 아이의 발길질이 또 느껴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압록 강변에 도착했어요. 폭우가 시간당 60 이상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평소보다 3배 불어나 있었죠. 천둥 번개가 2초마다 하늘을 가르며 세상을 밝혔어요. 제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중국 땅이 100m 거리에 아슬하게 보였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찰대가 10분 후에 올 거예요. 천웨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고무보트 하나가 강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4명이 타기에는 위태로워 보였어요. 선영이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진통이 와요. 임신 8개월인 몸으로는 한계였어요. 다훈이는 심장병 때문에 숨이 가빠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천웨이의 재촉에 가족들을 보트에 태웠어요. 선영을 먼저, 그 다음 다훈이를 안고 올라탔습니다. 보트가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손전등 5개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발견했다. 탈북자들이야. 소리가 폭우를 뚫고 들려왔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천웨이가 보트 밧줄을 끊었어요. 불어난 강물이 보트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급류가 너무 거셌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총알이 물 위로 날아와 보트 옆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다훈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훈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아이를 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선영도 뒤따라 물에 들어왔습니다.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 10초가 우리 삶을 바꾼다. 제가 외치며 다훈이를 등에 업고 전력으로 헤엄쳤습니다. 선영이 배를 부여잡고 따라왔어요. 천웨이도 함께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탕, 탕. 물에 떨어지는 총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강물이 거셌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뻔했어요. 제가 다훈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놓지 않을게. 50m, 30m. 중국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뒤처지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는 한계였습니다. 여보, 먼저 가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서 선영을 붙잡았어요. 함께 가는 거야. 마지막 10m였습니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북한 순찰대도 강 중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진흙탕이었지만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천웨이가 먼저 올라와서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해냈습니다. 살았어요. 제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폭우가 얼굴을 때렸지만 기뻤습니다. 다훈이가 제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선영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또 발길질했어요. 이 아이도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살아남았어요. 뒤돌아보니 압록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북한 순찰대들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10초의 전력 질주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윤철아, 우리가 해냈어. 1년 후 뉴욕 유엔 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19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의사회였습니다. 제 손에는 그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심장이 분당 140회 이상 뛰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연단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착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견뎌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장민호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사들이 바쁘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 USB에는 북한 고위층의 불법 자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USB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조달 자금, 남침 준비금이 스위스 은행과 중국 계좌에 숨겨져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철이 생각났습니다. 친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이었거든요. 화면에 USB 내용이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계좌 목록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인 계좌만 해도 9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도 5천 개, 수조 원이 숨겨져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각국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료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친구 윤철은 이런 진실을 알았다가 총성 한 발에 쓰러졌습니다. 연애 스캔들은 핑계였어요. 제 목소리가 메이기 시작했어요. 윤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탈한 미소를 짓던 친구였어요. 이 작은 USB에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목을 막았어요.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윤철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은행 담당자가 즉석에서 계좌 동결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대표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돈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며 뒤돌아봤어요. 대형 스크린에 여전히 비트코인 5천 개의 지갑군이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윤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TV로 보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아이들도 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가족도 지키고 친구의 복수도 했습니다. UN 로비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뉴욕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어요. USB 하나로 시작된 여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윤철아, 내가 지키려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이제 아무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UN 발표 6개월 후 서울 마포구 우리 집 거실에서 18개월 된 딸 자유가 첫 단어를 말했어요.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아빠, 라고 또렷하게 불렀죠. 제 심장이 기쁨으로 두근거렸어요. 선영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살 된 다운이가 동생 대단해. 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자유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통통한 손으로 블록을 싸다가 무너뜨리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다훈이는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덕분에 심장병이 완치됐어요. 수술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건강해진 겁니다. 이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어요. 형아, 같이 놀자. 자유가 다훈이에게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서툰 발음이지만 사랑스러웠어요. 다훈이가 동생을 안아 올려 빙빙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모두 밝은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표정들이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비자금 조사 1주년, 국제사회 지속 관심 제목이었어요. 제가 공개한 USB의 파급 효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선영이 자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기의 까만 머리카락이 실크처럼 부드러웠어요. 볼이 사과처럼 빨갛고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자유가 제게 기어와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안아줘. 제가 딸을 안아 올리니 작은 팔로 제 목을 감쌌습니다. 아기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다훈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쓰라고 했어요. 아이가 연필로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 4명이 둘러앉았어요. 자유가 이유식을 먹으며 옹알이하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묻은 이유식이 귀여웠어요. 1년 반 전 생각하면 꿈 같아요. 선영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죽을지 살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훈이가 자유에게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유야, 맛있지? 형이 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불빛들이었습니다. 평양의 어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자유가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새근새근 숨 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다훈이도 옆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건강해진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미래가 태어났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윤철아, 우리가 정말 해냈어. 내가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